자, 이제 노동위원회법. 요거 작년도에 두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 두 문제 내지 한 세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법으로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여러분들이 많이 봐봤어요, 지금까지. 툭 하면 노동위원회가 뭐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꽤 많이 봐왔지만 그냥 여기서 한번 틀을 다시 한번 짜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기본적으로는 행정 조직상으로는 노동부 산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진호위가 있고 이게 중노위가 있어요. 진호위, 중노위. 그다음 준호위가 유상기구가 특별노동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요 진호위와 특별노동위원회가 주로 1심 이제 초심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이 행정심판이 들어왔을 때 초심하는 기구고요. 그 다음에 중노위가 이제 재심기구가 됩니다. 자, 둘 다 진호위와 중노위는 노동부 이제 소속인데, 요거는 이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양수산부 장관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딘가 하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선언노동위원회. 자,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진호위, 중노위 구조인데, 이 선언노동위원회만 딱 하나가 있고, 선언노동위원회도 이제 재심기구는 중노위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소속상으로는 노동위원회가 노동부 장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막 지휘감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준사법기관입니다, 사실은. 법은 아니지만 행정심판하는 기구인 거죠. 그래서 개입하게 되면은 정부 입김 때문에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인원, 예산에 대해서는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구성, 기능, 예산, 인사는 독립이 되어 있어요. 노동부 장관이 함부로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 있고요. 이 공정성의 의미는 뭘까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자 구성이죠. 그래서 한쪽을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세 위원이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은요, 나중에 이제 위원들을 위촉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심판위원회 위원, 조정위원회 위원, 차별시정위원회 위원 구분 위촉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위원 위촉을 해주는 거죠. 전문성 가지고서 분과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노동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종류를 보시게 되면 중노위가 있고 진노위가 있죠. 근데 특이하게요, 원래 중노위는 재심관장하는 기구예요, 이게요. 1심에서 이제 안 될 경우에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처음부터 중노위가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 2 이상의 관할구에 걸쳐 있습니다. 2 이상의 진노위 관할구요. 진노위 관할구에게 걸쳐 있는. 자, 심판사건 아니에요. 이건 조정사건입니다. 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정을 하면 원래 진노위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2 이상의 진노위에 걸쳐 있습니다. 걸쳐 있을 경우에는 중노위가 처음부터 이거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줄이죠. 2 이상의 진노위 관할구에 걸친 조정사건. 요게 이제 하는 구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뭐 긴급 조정권이라든지, 긴급 이행 명령 신청권. 이것도 중노위가 등장했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노위가 내부적인 약간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국회에서 입법은 아니지만 자기 행정부서 내부에서의 규칙이라든지 이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시권도 있고요. 전원회의가. 그러니까 이게 중노위는 진호위에 대한 지시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인 규칙을 만들 수도 있어요. 중노위는. 전원회의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노위 같은 경우에는 중노위가 이제 재심 판정 같은 하게 되면 이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진호위는 이제 초심기구, 관할구역 관장하는 사건을 관장하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2 이상의 진호위 관할구역에 걸친 조정사건은 중노위가 하는데, 만약에 이게 심판사건인데, 진호위 관할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2 이상의 조정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중노위가 하는 구조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주된 사업장 소유를 관할하는 진호위가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조정이다. 그때는 중노위가 하는 구조. 그 다음에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사건인데, 조정을 제외한 사건이다. 이때는 이 주된 사업장 소유를 관할하는 진호위가 관장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 나오죠? 자, 그런데 원래는 이게 주된 사업장 소유를 관할하는 진호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정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중노위원장이 직권으로 진호위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당사자나 진호위원장 신청으로 이제 진호위를 중노위원장이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특별노동위원회는 뭐 특이한 노동위원회죠. 선언노동위원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시험 볼 때는요, 1차 시험 보면 선언법이 있었어요. 선언법.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너무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이게 비교가 돼야 되는데 너무 다른 거다 보니 이게 뭐 여기는 10인데 여기는 20이에요. 이게요. 헷갈리는 머릿속에서 이게. 그래서 되게 선언법이 들어가니까 힘들었는데 요즘 선언법이 안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인천이나 부산 가서 이제 활동하실 분들은 이런 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거 어차피 선언법을 봐야 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지역에 따라서는 좀 보면 좋을 파트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노동위원회는 공정성이 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3자 구성입니다. 근로자위원회 있고, 사용자위원회 있고, 공익위원회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위원회는 노조가 추천하고, 사용자위원회는 사용자단체 추천하고, 공익위원회는, 이제, 노동위 위원장과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순차 배제합니다. 노조가 일단 이 사람 빼, 사용자 이 사람 빼 해가지고 빼 하다가 이제 뭐 손병호 놀이처럼 빼는 거죠, 이제. 빼가지고 위촉하는 거죠. 나머지 이제, 이게,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조직에 대한 어떤 위촉 그런 그 구조들, 뭐, 안 나오진 않지만, 굳이 이걸 낼 필요가 있을까 싶은, 왜냐면 이게 약간, 뭐, 급의 문제거든요, 급의 문제. 그러니까 중노위원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노동부 장관의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구조입니다. 진호위원은 조금 급이 약간 아래로 보는 거죠, 이게. 진호위원장 제청을 해가지고 중노위 위원장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노위원은 대통령이 요청하는 구조고, 진호위원은 중노위 위원장 요청하는 구조니까 약간 급이 좀 아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위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성 때문에 구분이 촉합니다. 아까 제가 중요한 게 심판, 차별시정, 조정. 그러니까 구분해서 이 사람은 심판 담당 공익위원, 이 사람은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이 사람은 조정 담당 구분 총위원으로 구분이 촉을 해요. 자, 그리고 위원 임기는 3년입니다. 위원님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위원장 한 명도 뭐 누가 미안해, 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또 문제를 내요, 이게 또. 그래서 그러니까 위원장은 누가 되냐? 중노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자, 준위위원장도 구조는 똑같은데 하나가 더 들어가요. 중노위원장이 추천을 하고 노동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노위원장 추천이라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공익위원이고요. 위원장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구분이 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심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사별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조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이 또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안에는. 그러니까 조직도니까 이건 앞에서 안 배웠던 부분이라서 보는 겁니다. 자, 상임위원은 이제 중노위원장 추천하고 노무현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유상구조죠, 그죠? 그리고 역시 상임위원회니까 공익위원이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심판, 차별소, 그 다음에 조정사건을 다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처, 사무국을 기출을 했어요. 작년도에. 저는 좀 이런 걸 왜 낼까? 이거 조직에 대한 것들을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문제인데. 이게 공무원들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아면 좋겠죠, 그죠?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중노위에는 사무처를 둬야 되고요. 사무처. 그 다음 진호위에는 사무국을 둡니다. 중노위에는 사무처, 진호위에는 사무국을 둔다. 그냥 급이 처국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사무처와 사무국에는 조사관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뭐 노무사들이 많이 이렇게 접촉하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조사관을 둬가지고 조사관이 이제 이런 이제 그 필요한 조사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조사관이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노동위원회는 회의체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큰 틀에서는 전원회의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원회의가 있는 거죠. 여기는 크게 뭐 우리가 많이 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분들은 이게 분과별위원회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심판위원회, 이제 조정위원회, 그다음 중재위원회, 공무원들은 특별조정위원회, 뭐 이렇게 해서 뭐 또 이제 교원들 같은 경우는 교원노동조정위원회, 공무원노동조정위원회 쭉 해서 분과위원들이 쭉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전원회의는 다 모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자, 다 모여가지고 전원회의 해가지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결정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하도록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 근데 품위위원회가 다 하는 거죠. 이제 만약에 부당해고다, 부당노동행위다 할 때는 심판위원회가 이걸 관장합니다. 분별위원회는 항상 위원 중에서 호선을 내요. 물론 여기서 공익위원이 한 명밖에 없으면 공익위원이 위원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급이 같으니까 그 중에서 호선합니다. 심판위원회 공익위원 3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1명이 포함됩니다. 원래 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업무가 많다 그래가지고 빠질 경우에도 뭐 빠질 수 있습니다. 심판위원회를 따로 빼고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사별소위원회 역시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3명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1명이 포함돼야 됩니다. 원칙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뭘 추가했다고 했죠? 남녀고용 평등부에서 남녀차별, 이것도 이 차별시행위원회가 이제는 하게 돼요. 과거에는 이게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조정위원회, 이것도 여러분들 조정파트에서 봤었죠, 그죠? 조정파트에서 조정위원회 구성하게 되고요.
자, 그때 사용자 추천하는 근로자위원, 노조가 추천하는 사용자위원, 그 다음에 공익위원 한 명으로 크로스 추천하는 구조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특별조정위원회는 공익사업에 이제 조정을 하는 기구예요. 요거는 이제 원래 조정위원회는 사용자, 근로자, 이제 공익위원 한 명인데, 특별조정위원회는 공익위원 이제 3명입니다. 그때 역시 순차배제법. 공익위원 중에서 이제 배제를 해요. 노측에서 하나 배제하고 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 구조입니다. 자, 중재위원회 역시 공익위원 3명이죠. 합의로 선정한 3명이 하게 되는 구조고요.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구조입니다. 자, 교노동조위원회 아까 봤지만 공익위원 3명 지명하는 구조. 중노위만 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공무노동조정위원회 7명 이내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특직이에요, 특직. 자, 특직은 뭔가 하면은 아까 구분했잖아요, 그죠? 심판위원회, 심판위원, 그 다음에 차별시정위원,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있습니다. 그럼 원래 그 위원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사건이 몰려 있는 겁니다, 이게. 혹은 차별인데, 심판인데 차별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담당 분야 관계없이 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원래는 구분해서 이제 그 지명, 위촉을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계없이 위원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심판이 있습니다. 차별시정이 있습니다. 원래 3명이 해야 되거든요. 3명이 해야 되는데,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1명을 지명해서 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요?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3명 모일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양쪽이 단독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혹은 양쪽이 단독 심판 처리에 동의했습니다. 그때는 3명이 아니고 1명을 지명해서 위원장이요.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과위원회가 회의합니다. 이 회의에 대한 내용들 좀 볼게요. 첫 번째, 아까 제가 여러분들 특징이에요. 심판위원회하고 심판과 이게 차별시정은 기본 구조가 공익위원 3명입니다. 근데 조정은 이제 근로자위원회 들어가 있죠. 조정은 이제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 공익위원 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의 수행에서 차별에서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여기에 구성원이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 목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1명 이상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의결할 때 여기서 참여하진 않아요. 의결하는 그런 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거죠. 이제 해고에 대한 문제에서 뭐 사용자위원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뭐 근로자위원도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1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제 의결하는 겁니다. 이제 그냥 좋은 말 듣는 거예요. 원래 의결하는 그런 위원이 아니니까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는 공개합니다. 공개하고 비공개 의결하게 되면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노무사 됐을 때 제가 요 회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노무사 집체 교육 받을 때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이제 노동위원회 사건 한 보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팀 나눠가지고 한번 요 해고 사건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노동위원회 가가지고 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회의 공개합니다. 공개하고 비공개 의결하게 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도 이게 법원하고 비슷하게 제척이나 기피제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죠. 제척. 이제 제 부인이 들어와 있어요. 제 남편이 들어와 있어요. 빼야 되는 거죠. 기피제도 이 사람 빼라고 할 수 있어요. 얘 나랑 사이가 안 좋아. 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람도 제척 사유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속한 법인이라든지 단체나 법률사무소가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척 사유로 추가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부분별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심판위원회 이제 3명이니까 위원장이 있고 다른 위원이 2명 있겠죠, 그죠? 근데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심위원을 지명해가지고 사건 처리를 이 주심위원이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결을 해야 돼요. 판정을 해야 돼요. 전원회의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으로 의결하는 규제예요. 근데 분별위원회는 기껏해야 3명이에요. 과반출석? 안 되겠죠, 그죠? 그때는 3명이니까 다 나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원이 출석을 해야 되고요.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 경우 과반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공무노동의 조정위원회는 약간 구조가 특이했죠, 그죠? 공무노동의 조정위원회는 전원회의가 따로 있고요. 또 이제 이 분별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원래 공무노동의 조정위원회 자체가 분과위원회입니다. 이 분과위원회인데 그러면 원래 전원 출석해야 되는데 7명이에요. 너무 많아요, 이게요. 그래서 전원회의 같은 경우는 과반출석으로 개의합니다. 여기서는 좀 분과위원회지만 좀 특이한 분과위원회라서 숫자가 많으니까요. 출석의 경우 과반찬성으로 의결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을 배우시게 되면 어떻게 배우는가 하면 진호위에다가 이제 여기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한 신청하게 되면 조사하고 신문에서 이제 판정을 합니다. 그때 여기에 불복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했죠?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겁니다. 중노위에 재심 신청. 자, 중노위에 재심 판정 서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그러니까 항상
행정처분의 기본 효력은 이 판정이 있은 날이 아니고요.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재심청하고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지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판정을 할 때는 판정을 해야 되는데 화해를 공고할 수도 있어요. 아,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가 판정을 해가지고 이게 O냐 X냐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화해해봐라 이렇게 당사자 신청할 수도 있고요. 혹은 직권으로 화해를 공고할 수도 있고 화해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는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만약에 화해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때는 화해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화해조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작성해가지고 사인하는 겁니다. 사인하게 되면은 이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과 똑같아요. 이제 차라리 판정하지 말고 화해로 끝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조 요청할 수 있고요. 노동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사무집행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기관에다가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개선의 문제니까 공고할 수 있고 뭐 이게 따라야 된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냥 근로조건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공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이 기본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석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서류 제출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명한 위원이라든지 조사관이 있으면은 이분한테 이런 물건이나 서류 같은 것들을 조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노무사 되시면은 주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 심판사건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 부본을 다른 이제 이 당사자한테 송달을 해주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 받고 나서 여기에 이제 다른 당사자한테 송달해가지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답변서 받게 되면 또 신청한테 이걸 송달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밀엄수무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 직원이었던 사람, 위원인 사람, 이 사람들은 비밀 누설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처리에 관련돼 있는 변호사, 노무사들도 요 영리 목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직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이 꽤 있겠죠, 그죠? 이제 뭐 여러 노조가 추천했거나 뭐 이런 분들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지합니다, 그냥 이게. 자,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의견 진술은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공무원한테 요거 의견 진술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런 뭐 법률 시행령 다 보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좀 요것만큼은 보시고 들어가시라 그런 목적으로 좀 짧게 요약한 교재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뭐 머리가 좀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보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푸시면서 이제 수험장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감당하시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번에 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